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큰 폭발로 시작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때 물질과 물질의 짝인 반물질이 똑같이 생성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둘이 서로 만나면 에너지만 남긴 채 사라지는 쌍소멸을 일으킵니다. 이 이론을 근거로 빅뱅 이후 우주는 텅 비어야 함에도 오늘날 행성과 생명체가 우주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초기 우주에서 물질 쪽으로 균형이 기울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의 실마리를 찾고자 24개국 1,8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협력해 LHC-b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최대 입자 가속 장치인 LHC에서 양성자를 엄청 빠르게 충돌시켜 아주 짧은 순간 빅뱅 직후의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긴 아주 무거운 입자, 람다-B 바리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이 입자가 반물질과 완전히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둘이 붕괴되는 방식이 약간 달랐고 물질과 반물질 간의 평균 2.45%의 비대칭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과학에선 CP 위반이라고 부릅니다. 이 CP 위반은 물질과 반물질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몇 번 비슷한 현상이 발견된 적이 있지만 모두 수명이 짧거나 우주에 흔하지 않은 입자들에서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은 세계 주요 입자 중 하나인 바리온에서 이런 차이를 처음으로 관측한 건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입자가 붕괴하면서 나온 뮤온이라는 입자 덕분에 과학자들이 그 차이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뮤온은 전자의 친척 같은 입자지만 훨씬 무겁고 흔적이 선명하게 남기 때문에 실험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실험이 암흑물질이라는 미스터리에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암흑물질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정체불명의 물질입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갈라져 나온 그 순간 암흑물질도 함께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번 실험이 그것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다만 이번 실험 결과는 아직까지 기존의 이론 범위 안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중성미자를 조사 중입니다. 이 중성미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종류인 전자형, 뮤온형, 타우형으로 변환되는 진동현상을 일으키며 CP 대칭을 깨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중성미자에서도 비대칭성이 확인된다면 물질과 암흑물질의 기원을 동시에 설명하는 물리학의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3일 K-AI 커뮤니티 서밋 2025가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자발적 커뮤니티의 힘으로 기술을 창조하며 글로벌 AI 혁신을 선도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현황과 미래 전략을 조망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기반 정책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AI 정책도 정비되고 있다며 현재 발표된 정책 역시 새 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중국 딥시크의 초고속 성장세를 언급하며 효율적인 AI 모델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AI 기술 수준에 대해선 세계 상위권이긴 하나 미국을 100으로 보면 우리는 30 수준이라며 격차를 인정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소버린 AI는 해외 의존 없이 자체 기술과 인프라로 운영되는 독립형 AI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는 AI 생태계는 모델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GPU 등 핵심 인프라의 통합이라며 이 영역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국가 경쟁력도 위협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국방 외교 안보 분야에서 소버린 AI의 중요성은 핵무기 보유 여부에 비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GPU 공급 확대, 국산 NPU 개발, AI 데이터 센터 설립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 AI 통합 데이터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신 GPU H200을 1만 장 이상 확보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서 AI 예산 2조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또한 AI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도 병행됩니다.
김 정책관은 GPU 사용 환경과 기술 동료 네트워크가 인재 확보의 핵심이라며 이를 반영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토종 AI 모델 14개가 개발됐지만 미국과 중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 정책관은 단순한 양적 경쟁을 넘어서 실질적인 주권 AI를 구축할 때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기술력뿐 아니라 주도권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날 서밋은 그 출발선에서 소버린 AI의 방향성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계기가 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천년을 이어온 역사적 악연과 민족 감정, 정치적 위기와 국제 정세가 복합적으로 얽힌 폭발입니다. 양국의 갈등은 13세기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인도차이나를 지배하던 캄보디아의 전신 크메르 제국에 타이족이 남하해 태국의 전신인 수코타이와 아유타야 왕국을 세웠고 15세기에 이르러 아유타야군이 크메르의 수도 앙코르를 함락시켰습니다. 이후 캄보디아는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끼어 수백 년간 영토를 잠식당하는 샌드위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이 두 국가의 갈등의 상징, 바로 프레아 비이어르 사원입니다. 크메르 제국이 지은 힌두교 사원이지만 접근로는 태국 영토에 위치해 있습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사원 자체를 캄보디아 소유로 판결했지만 주변 4.6제곱킬로미터 부지의 귀속은 여전히 분쟁 대상입니다. 이번 7월 24일 충돌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양측 간 총격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주민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서로를 도발 주체로 지목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민족 감정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태국군이 분쟁 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의 국가 재창을 제지하며 민감한 감정을 건드렸고 5월엔 총격전으로 캄보디아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킨 결정적 사건은 6월 유출된 양국 지도자의 통화 녹음입니다. 패통탄 태국 총리는 통화에서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를 삼촌이라 부르며 자국의 군 수뇌부를 비난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불렀고 연립 정부 붕괴 및 총리 탄핵 추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패통탄 총리 지지율은 30%대에서 9%로 급락했고 전국 불안이 국경 군사 긴장으로 번졌습니다. 이와 함께 미중 간 패권 경쟁도 갈등의 배경에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된 시아누크빌 항만과 메콩강 댐 등을 보유한 친중 국가입니다. 반면 태국은 미국과 70년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매년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을 통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합니다. 양국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정치적 위기, 그리고 국제 세력의 이해가 중첩된 이번 사태는 단기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분쟁으로 분석됩니다. 7월 한 달 동안 아시아와 북미, 시베리아를 강타한 기록적 폭우의 배경에 대기 공명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기후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재난 양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기 공명이란 대기 중에 외부 에너지가 유입되면서 특정 파장이 증폭되고 이로 인해 수증기가 한꺼번에 비로 변해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욱 자주,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국에선 2,500만 명이 폭우 피해를 입었고 파키스탄에선 9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시베리아 오이мя콘 지역마저도 물에 잠겼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선 1000년 만에 최대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135명이 사망했습니다. 평소 여름철 강수량이 60에서 100mm에 불과한 텍사스 지역에 3시간 만에 25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마이클만 교수는 지구 대기 상층부에서 특정 진동 주파수의 공명이 일어나 진폭이 증폭되는 현상이 수주간 지속됐다며 이로 인해 집중호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세기 중반 이후 이러한 공명 패턴이 여름철에만 3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UCLA 기후연구소는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대기로 방출되는 수분량이 약 7%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표면은 극심한 가뭄과 폭염을 겪는 반면 대기에는 수증기가 과잉 축적돼 있다가 폭우로 쏟아지는 기후 채찍질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UCLA의 데니얼 스웨인 교수는 여름 내내 대기 중에 지표의 수분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스펀지 기단이 형성됐고 이후 이 수분이 순식간에 쏟아졌다며 앞으로는 평균 강수량보다 국지적 극단적 호우가 더욱 위험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구가 점차 극단의 날씨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상 기후가 아니라 기후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여름철 기록적 폭우가 일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